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여진입니다. 저는 오늘 클릭 몇 번으로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DB4 MySQL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DB4 MySQL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가지 특징과 강점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만의 관리 노하우를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활용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사용법을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MySQL 배포를 손쉽게 설정, 운영 및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DB4 MySQL입니다. 저희 상품을 사용하시면 서버 프로비저닝, 패치 작업, 구성 또는 백업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태스크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며 크기 조정 가능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춘 확장 가능한 MySQL 서버를 몇 분 만에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워크로드를 지속하실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클러스터링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서비스에서 검증된 최적화 설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복구하는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럼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빠르고 손쉬운 설치입니다. 클라우드 DB4 MySQL은 서비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구성하는 것이 쉽고 편리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바로 MySQL DB를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환경 변수와 같은 설정을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은 최적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튜닝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체크박스에 체크만 하면 자동 페일오버 환경 구성을 통해 장애 발생 시에도 고가용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멀티존은 현재는 한국 리전에서만 제공하며 향후 글로벌 리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서비스는 존마다 독립적인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DB 생성 시에 운영 도중 백업 시간과 보관 주기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백업을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운영하는 서비스 환경으로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처리해야 하는 요청이 많아질 경우 읽기 부하 분산 가능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서버에 DB를 설치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OS, DB 사용량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를 상세히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장애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메일 또는 SMS로 즉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DB 서버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DB 서버 생성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MySQL 엔진 버전에 대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CPU 메모리 스펙과 스토리지 타입을 선택합니다. 서버 스펙의 경우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과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서비스를 위한 하이 메모리, 하이 CPU 타입이 존재합니다. 하이 메모리 타입 서버는 동일한 서버로만 스펙이 변경 가능하며 고객별로 10대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타입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운영 중에 서버 스펙 증설도 설정한 타입 내에서 가능합니다. 고가용성 지원 여부를 선택하시면 DB 서버 장애 시 자동으로 페일오버 할 수 있는 마스터 스탠바이 구조로 2대가 구성이 됩니다. 운영 중에 고가용성 구성으로 변경하실 수 있지만 스탠드얼론으로 사용 중에는 DB 서버 장애 시 자동 복구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DB 서버 접근을 위한 HCG를 설정합니다. HCG는 자동으로 신규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된 신규 HCG는 마스터 스탠바이 서버뿐만 아니라 읽기 부하 분산을 위한 로드 밸런서,
부하 분산 서버, DB 서비스에 구성된 모든 서버가 함께 사용하는 ACG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설정이 완료되면 DB 설정 관련된 작업을 진행합니다. DB 유저 ID, 패스워드, 접근 가능 IP, 접속 포트, 백업 주기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정한 내용을 검토한 후 DB 생성을 선택하시면 DB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DB 생성 시 고가용성 지원과 멀티존 옵션을 선택하면 액티브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마스터 DB를 다른 존에 생성하여 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유지 가능, 존별 지리적 물리적으로 분리된 인프라에 구성되어 높은 안정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 기반으로 인프라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B 생성뿐만 아니라 슬라이브 DB 구성, CPU, 메모리 스펙 증설, 환경 변수 설정, 상태 변수 조회, 사용자 및 접속 권한 관리, 마스터 서버 변경 등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이지만 터미널에 접속해서 커맨드로 설정 파일을 편집하지 않아도 클릭만으로 관리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아이디별로 작업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문서 작업 없이 관리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를 사용하다가 스펙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최초 생성했던 선택한 스탠다드, 하이 메모리, 하이 CPU 타입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DB 서버 타입 중 스탠다드 타입은 vCPU 2개에서부터 32개, 메모리는 8기가에서부터 128기가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하이 메모리는 vCPU 8개에서 32개, 메모리는 64기가에서 256기가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스펙 변경은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서버 스펙 변경을 위해서는 DB 서버가 재시작되고 재시작이 진행되는 동안 DB 서버는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다운타임을 고려하여 스펙 변경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웹 콘솔 화면입니다. 상세 정보에서는 DB 서버 접근을 위한 프라이빗, 퍼블릭 도메인, 접속 포트, 고가용성 여부, 백업 관련 정보, 컨피그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DB와 함께 생성된 스탠바이 마스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DB 서버들의 역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 백업의 경우 백업 시간 및 보관 주기 설정에서는 보관 기간을 최소 1일에서 30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 백업 파일은 백업 스토리지에 보관되며 보관에 사용하는 스토리지 용량만큼 과금됩니다. 백업 시간으로 자동을 선택하면 DB 서버 생성 시 임의의 시간이 지정되며 이후에는 처음 백업된 시간과 유사한 시간의 백업이 진행됩니다. 수동으로 선택을 하면 15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노하우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 두 번째는 HA 구성, 세 번째는 부하 분산, 네 번째는 DB 설정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메뉴를 선택하시고 왼쪽 사이드바에서 DB 서비스 이름과 DB 서버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OS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해당 인스턴스의 OS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벌에 설정한 기간 동안 OS 관련 이벤트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이벤트 항목으로는 CPU 사용량, CPU I/O rate, 메모리 사용량, 수압 메모리 발생량 등 이벤트 항목을 대시보드에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확히 선택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DB 관련 이벤트 항목입니다. DB 대시보드를 선택하시면 현재 러닝 중인 DB 커넥션 세션 수를 보실 수 있고 슬로우 쿼리 카운트, 레플리케이션 복제 중단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레플리케이션 딜레이 대비 복제 지연 시간도 보실 수 있고 DB 다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중 쿼리 타임라인과 DB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 로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에러 로그와 슬로우 쿼리 로그 수집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CLA 상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DB 서비스 이름과 DB 서버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고 DB 로그스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인스턴스의 DB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터벌에 대해 설정한 기간 동안의 로그 내용이 표시됩니다. 날짜를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확히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 타입으로는 슬로우 로그, 에러 로그, 제너럴 로그 이 세 가지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너럴 로그는 사용자가 DB 컨피그에서 설정을 제너럴 로그 ON을 해두었을 때 제공됩니다. 조회 중인 그래프 화면을 이미지 또는 CSV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고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정확한 지표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쿼리 타임라인입니다. 쿼리 타임라인 탭을 선택하시면 DB 서비스 이름과 DB 서버를 선택한 후 서버의 쿼리 수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조회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 5분의 쿼리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차트에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점에 수행된 쿼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72시간 동안 저장이 됩니다. 이 탭은 DBA가 자주 사용하는 모니터링 탭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특정 이벤트를 확인하고 이력을 통해 역추적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벤트 히스토리에서는 발생한 이벤트 이력과 지난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룰을 설정하고 메뉴를 선택하면 룰을 생성하여 MySQL에 대해 감시할 타겟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별로 알람 항목과 인게츠를 설정하여 인게츠를 넣은 이벤트에 대해서 메일과 SNS로 실시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우 쿼리는 평균 30분 이상 수행되는 쿼리에 대해서 얼럿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 서버별로 알람 항목과 인게츠를 설정하여 인게츠를 넣은 이벤트에 대해서 메일과 SMS로 실시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클라우드 인사이트 상품과 연동이 되어 있고 DB 인스턴스별로 이벤트를 상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설정할 수 있는 이벤트 항목은 OS 관련 항목과 DB 관련 항목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HA 구성입니다. 고가용성 지원 선택 시 이중화를 위해 액티브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마스터 DB 총 2대의 서버가 기본으로 생성됩니다. 슬레이브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부하 분산을 위해 생성하는 복제 DB로 한 대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DB 서버 이중화는 복제 슬레이브 확장을 통해 마스터 한 대와 2대 이상의 슬레이브 구성을 권고드립니다. HA 구성을 통해 감지 가능한 장애 유형은 시스템 크래시, MySQL 데몬 다운, 네트워크 폴트, 디스크 폴트, 파일 시스템으로 인한 I/O 에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DB4 MySQL 상품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마스터 DB를 생성하여 액티브 마스터 DB 장애 시 스탠바이 마스터 DB로 자동 페일오버합니다. DNS 방식으로 이중화를 제공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고가용성 지원이 아닌 스탠드 언론으로 선택할 경우 장애 자동 복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탠드 언론의 경우 가급적 개발용 DB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스탠드 언론으로 생성 후 고가용성 지원으로 변경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변경이 진행되는 동안 DB 서버의 DDL 명령을 수행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PC 환경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한 멀티존 활용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VPC 환경에서 DB 생성 시 고가용성 지원과 멀티존 옵션을 선택하면 액티브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마스터 DB를 다른 존에 생성하여 존 장애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존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인프라에 구성되어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멀티존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KR1, KR2 각각의 서브넷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하 분산입니다.
대부분 쓰기보다는 읽기 처리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읽기 전용 슬레이브 DB 서버를 구성하여 DB 읽기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사용자 증가와 서비스 확장에 따른 대용량 읽기 처리의 경우 주로 쓰입니다. 마스터 DB는 쓰기 커리와 데이터 시점이 중요한 커리를 담당하고 로드 밸런서 하위에 구성된 슬레이브 DB들은 읽기 커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야 이 구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 DB 서버를 구성 위해서는 먼저 프라이빗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야 하며 로드 밸런서는 멤버로 구성된 슬레이브 서버에 대한 헬스 체크를 수행하고 로드 밸런서에 설정한 라운드 로빈 분기 알고리즘에 따라 분산시킵니다. 마스터 서버와 스탠바이 서버는 로드 밸런서의 멤버로 추가할 수 없으며 로드 밸런서의 멤버 선택 리스트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터 DB를 선택하고 DB 관리의 슬레이브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복제 슬레이브 DB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읽기 쿼리를 위한 복제 슬레이브 DB는 최대 5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DB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콘솔에서 DB 컨피그 관리를 통해 선택한 DB 서버의 설정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 접속하여 컨피그 파일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어 휴먼 장애로부터 안전하게 DB 환경 변수값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DB의 성능 튜닝을 위한 값들에 대해서 권고드리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하드웨어 스펙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클라우드 경우에도 하드웨어 스펙을 증설하면 과금이 되기도 하고 서비스 다운 기동 과정을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값을 튜닝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용하는 장비의 스펙도 다르고 데이터 양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최적의 값은 직접 사용하면서 맞추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적의 권고드릴 수 있는 MySQL DB 컨피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InnoDB 버퍼풀 사이즈입니다. 터미널에서는 my.cnf라는 파일에서 변경하실 수 있는 설정값입니다. InnoDB의 엔진에 테이블과 인덱스를 캐시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인데요. 보통 60%가 디폴트 값이고 50%에서 80%로 설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맥스 커넥션 값입니다. 동시에 연결 가능한 클라이언트 수를 말합니다. MySQL 5.6 버전 기준으로 디폴트 값은 3000입니다. 이 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성능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높게 설정할 경우 일부 락 조건이나 속도가 느린 경우 모든 커넥션에 대해서 경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맺어야 하는 커넥션 수 곱하기 서버 수를 고려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의 맥스 액티브 커넥션 수가 20개이고 서버가 10대라고 하면 20 곱하기 10해서 200에서 플러스 알파로 DB 서버의 맥스 커넥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션 메모리 변수 값입니다. 세션마다 가지고 있으므로 맥스 커넥션 곱하기 세션 메모리의 합만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우선 가장 기본값이 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드 버퍼 사이즈는 핸들러가 디스크로부터 읽어올 때 사용하는 버퍼입니다. 이 값은 2MB로 설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소트 버퍼 사이즈입니다. 소트 버퍼 사이즈는 세션 변수값은 너무 높은 값으로 설정할 경우 쿼리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 성능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렬 단위인 소트 버퍼는 1MB를 설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MB에서 2MB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렬 성능이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하실 스토리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타입의 경우 서비스 용도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스토리지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즉 테이블, 인덱스, 로그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로 기본 10기가부터 최대 6000기가까지 자동 증가합니다. 최초 DB 생성 시에 HDD와 SSD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로직에 의해 템포러리 공간이 증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에서 파일 시스템 사용량 알림을 등록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비스를 위한 DB인 경우 가급적 고성능 I/O가 제공되는 SSD 타입을 권장드리며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는 HDD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활용 가능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DB4 MySQL을 권장드리는 경우는 복제를 통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고 대용량 트래픽 수용이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고가용성 및 안정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DB4 MySQL 사용을 권장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로 인해 DB 서버의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액세스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 갱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단될 수 있는 경우 데이터 부정확성을 방지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고객분들 중에 DBSS 운영 정책을 저비용으로 변경하여 DB 서비스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경우 권고드립니다. 또한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거나 트래픽이 특정 DB로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빠르고 유연하고 안전한 DB 증설을 필요할 경우, 이러할 경우 클라우드 DB4 MySQL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DB를 선택하고 싶은 경우에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DB4 MySQL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시 재난지원금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용인시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사이트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당시 용인시는 18세 이상 성인 8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짧은 기간에 접수받을 수 있는 대규모 웹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규모 신청 접수 프로세스로 인한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고성능 서버와 부하 분산 처리가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을 단기간에 구현해야 했는데요. 사이트 오픈 직후 단기간 대규모 접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용인시청의 온프레미스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된 신청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저장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관리형 RDBMS인 클라우드 DB4 MySQL을 초기에는 고성능 사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중화를 구성하여 액티브 로드 장애 발생 시에 자동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VPC를 사용해 네트워크 격리를 하고 관리형 DB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려면 많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 점에 있어 2017년부터 이미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CSA 스타 인증을 확보하여 공공기관 사이트 인프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약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청은 까다로운 규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 빠르게 구성에 대한 착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DB4 MySQL 고객 사례에는 삼성전자, EBS, 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DB4 MySQL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로는 DB를 생성하고 DB 컨피그를 설정하고 DB 모니터링을 통해 DB 이벤트를 설정하여 알럿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DB4 MySQL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DB 서버를 먼저 생성할 것이므로 DB 서버 생성을 선택합니다. DB 서버 생성은 서버 설정, 그다음 DB 설정, 최종 확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서버 설정입니다. DB 엔진 버전은 네이버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버전인 5.7 버전과 8.0 버전을 제공하며
총 6개의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5.7 버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엔진 업그레이드 기능을 통해 마이너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DB 라이센스입니다. DB 라이센스는 오라클사에서 GPL 라이센스로 제공되는 배포판만을 사용합니다. 고가용성 지원입니다. 고가용성 지원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며 고가용성 지원을 선택하시면 스탠바이 마스터 DB 서버를 포함하여 2대의 서버가 기본 생성됩니다. 마스터 DB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스탠바이 마스터 DB로 전환됩니다. 스탠바이 마스터 DB 데이터 동기화는 MySQL 리플리케이션으로 진행이 되며 언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멀티존입니다. 멀티존 사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는 VPC 환경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존을 사용 시 마스터 DB 2대를 서로 다른 존에 생성하여 더욱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VPC를 선택해 줍니다. 이 VPC는 기존에 제가 먼저 생성해둔 VPC입니다. KR1, KR2 각각의 서브넷을 생성해야 합니다. 마스터 서브넷, 그 다음 스탠바이 마스터 서브넷을 생성해 두어야 합니다. DB 서버 생성 이후에 서브넷 이전은 불가합니다. DB 서버 타입입니다. DB 서버 타입은 스탠다드 타입과 하이 메모리 타입, 하이 CPU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의 경우 vCPU 2개에서부터 32개, 메모리는 8GB에서 128GB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암호화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DB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타입을 설정합니다. SSD와 HDD 타입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설치 이후에 데이터 스토리지 타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는 HDD, 서비스 환경에는 고성능 디스크를 I/O 제공하는 SSD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DB 서버 이름과 DB 서비스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DB 서버 이름은 고객이 DB 서버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므로 이름 뒤에 00100이와 같이 숫자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DB 서비스 이름은 역할별 DB 서버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 메인 DB, 게임 유저 DB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웹이나 메인 D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CG 설정입니다. 클라우드 DB를 위한 ACD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웹서버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DB 서버에 접근하려면 접근을 원하는 서버 IP 주소 또는 서버가 속한 ACG를 클라우드 DB와 함께 생성된 ACG에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DB 서버 설정 부분입니다. DB 서버 설정은 DB 관리자 유저명, 암호, DB 접속 포트, 기본 DB 이름 등을 정합니다. 기본 DB 접근을 위한 MySQL 유저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호스트는 접근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서버 간의 네트워크 보안은 ACG를 통해 설정하며 호스트는 MySQL 서버 레벨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IP 주소 또는 대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 IP와 관계없이 모두 접근하게 하기 위해 %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DB 유저 암호입니다. 다음은 DB 접속 포트입니다. MySQL의 기본 포트는 3306입니다. 그러나 기본 포트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상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본 포트가 아닌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 DB명을 입력해 줍니다.
DB 로그 수집입니다. MySQL 에러 로그와 슬로우 쿼리 로그 수집을 위해 저희 CLA 상품을 연동합니다. DB 백업 설정 부분입니다. 백업 파일 보관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 시간입니다. 백업 시간을 자동으로 선택하면 임의의 시간이 지정되며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백업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확인 부분입니다. 서버 타입 등의 서버 설정 정보와 DB 관리자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DB 서버를 생성하게 됩니다. DB 서버가 생성되기까지 15분가량 소요됩니다. DB 서버가 생성됐으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서버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서는 DB 서버 접근을 위한 프라이빗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그다음 접속 포트, 고가용성 여부, 백업 관련 정보, 컨피그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스턴스가 DB 롤이 마스터인지 스탠바이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 컨피그 부분입니다. 웹 콘솔에서 DB 컨피그 관리를 통해 선택한 DB 서버의 설정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 접속하여 my.cnf라는 컨피그 파일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어 휴먼 장애로부터의 안전하게 DB 환경 변수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미노DB 버퍼풀 사이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미노DB 엔진의 테이블과 인덱스를 캐시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글로벌 메모리의 60%가 디폴트 값인데 50에서 70%로 설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는 1GB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2GB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메모리 변수 값인 소트 버퍼 사이즈를 또한 변경해 보겠습니다. 소트 버퍼 사이즈는 1MB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세션 변수 값은 너무 높은 값으로 설정할 경우 쿼리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 성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해당 DB 컨피그는 DB를 재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DB 컨피그이므로 운영 중에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전문 DBA가 없는 환경에서도 서비스 DB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DB 모니터링 서비스는 DB 서버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정보, 이벤트 발생 및 통보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DB4 MySQL에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는 CDB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이므로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좌측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DB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DB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 가능한 지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DB 접속 세션 수,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라이트 QPS, 리드 QPS, 슬로우 쿼리, 로우 읽은량,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 바이너리 로그 전체 사이즈 등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OS 대시보드 영역에서는 CPU 사용량, 서버 부하량, 메모리 사용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할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DB 서비스 이름별로 묶여 있는 마스터, 스탠바이 마스터 서버가 나옵니다. 모니터링 지표 중 임계치 이상이면 이벤트 메뉴를 통해 이벤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logs 항목입니다. 선택한 인스턴스의 dblog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벌에 설정한 기간 동안의 로그 내용이 표시됩니다. 직접 입력을 누르면 특정 기간의 이벤트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의 종류에는 에러 로그, 슬로우 로그, 제너럴 로그가 있습니다. 슬로우 로그는 롱 쿼리 타임에 지정된 값보다 오래 실행되는 쿼리를 보여줍니다. 에러 로그는 에러가 발생한 쿼리를 보여줍니다. 제너럴 로그는 DB 서버에 수행된 모든 쿼리입니다. 제너럴 로그의 경우 ON으로 설정되어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디폴트로 OFF가 설정되어 있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회 중인 그래프 화면을 이미지 또는 CSV 파일로 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레포트처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쿼리 타임라인 항목입니다. 수집 정보는 해당 시점의 DB 상황에 따라 최소 1초에서 n초 간격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72시간 동안 저장됩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조회 시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시간대의 차트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시점에 어떤 쿼리가 수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설정을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DB4 MySQL 서버에서 발생한 이벤트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불립니다. DB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사용자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력이 남습니다. 이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히스토리를 통해 발생한 이벤트 이력을 확인하고 이벤트 룰을 설정하면 이벤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룰 생성을 버튼을 선택하면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클라우드 DB4 MySQL 상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MySQL DB 이벤트 그룹을 하나 생성해 주고 감시할 DB 인스턴스를 하나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감시 목적에 따라 나만의 감시 템플릿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싶은 매트릭을 체크해주고 해당 템플릿 이름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CPU 사용률에 대한 매트릭을 지표를 선택할 것이므로 CPU라는 템플릿 이름을 생성했습니다. 얼럿을 받고 싶은 매트릭을 체크해줍니다. 저는 CPU 관련된 지표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이름 또한 CPU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나옵니다. 해당 임계치가 넘으면 얼럿 메시지가 통보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면 해당 임계치에 대해서 지표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럿 메시지를 받을 대상을 설정해 줍니다. 얼럿 메시지를 받을 대상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노티피케이션 레시피언트를 선택해 줍니다.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얼럿 메시지를 수신할 대상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도 설정을 해줍니다. 인증번호를 발송하면 해당 번호로 인증번호가 가고 등록을 해주면 대상자 추가가 완료됩니다.
대상자 추가를 완료하면 언론 메시지를 수신할 대상 정보가 설정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서버별로 알람 항목과 임계치를 설정하여 SMS 또는 메일로 실시간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클라우드 DB4 MySQL 데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DB4 MySQL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